이야기는 39살의 돌싱 윈스턴 스미스가 오른쪽 다리에 정맥류 궤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사정으로 계단으로 7층까지 올라가는 길에 그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포스터가 등장하면서 한마디로 개판이나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시를 피해 집에 도착하면 텔레스크린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뭐요? 우리 위대한 빅브라더 동지가 말이야, 이번에 제9차 3개년 계획이 볼수록 고물상에 고리장 많은 물건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부수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강호는 항상 텔레스크린을 켜놓은 상태로 살아야 했죠. 아,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크크. 지금으로 치면 이 할머니 소리를 24시간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존경하는 빅브라더 동지께서. 그렇다고 기본 전화라도 좀 할까 하면서 밖을 보면 폭격당한 도시의 외관과 당의 슬로건이 크게 적힌 그의 직장 진리부가 맞아줍니다. 나 불렀어? 전쟁은 평화, 자연은 예속, 무지는 힘. 소리야? 그래도 윈스턴에게는 한 가지 위안점이 있었는데 그의 집에는 감시가 없는 자유공간이 있다는 거. 가로 열고 수납 공간. 이 슈퍼 겁쟁이들 쉼터에서 윈스턴은 고물상에서 $2 50센트를 주고 산 공책으로 일기를 씁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11캐스트 마냥 인상 쓰면서 하던 짓이지만 윈스턴에게는 목숨을 건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 이 세계관에서 일기를 쓰다 걸리면 추천입니다. 이유는 당을 제외한 개인이 기록물을 남겨서는 안 된다.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윈스턴은 노트 첫 장에 1984년 4월 4일 써놓고 쓸 게 없어. 평생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이라도 쓰자 하고 어젯밤에는 영화관에 갔다. 난민들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폭격당하는 전쟁 영화였다. 도망가는 남자에게 총을 쏴서 피자를 만들었고 토마토 소스도 나왔다. 프롤 여자가 영화관에서 이런 걸 애들이 봐선 안 된다 소리쳤지만 프롤이 하는 말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 멀찌 피자 먹고 싶다. 쓰고 나서 보니까 뭐야 이 쓰레기는. 결국 일기 쓰는 것을 멈추고 왜 자신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지부터 회상합니다. 제가 진리부에 있을 때 얘긴데요. 매일 오전 11시 윈스턴의 직장 진리부에서는 2분 중호라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록국 사무실에 처박혀서 증발된 사람들의 기록을 지우는 일을 하는 윈스턴에게는 다른 부서 사람, 특히 여자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윈스턴은 여자 중에서도 특히 젊고 예쁜 여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니 그냥 까놓고 말해서 여혐이야. 너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생물이다. 죽어. 젊고 예쁜 여자가 당에서 심은 사상 경찰이었던 적이 많았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윈스턴은 몸집이 크고 목이 굵으며 얼굴은 좀 사납게 생긴 이제 슬램덩크의 채치수를 닮은 내부당원 오브라이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저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참고로 여기서 내부당원이란 당원 중에서도 최상위급, 이제 EPL에서 살라 정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당의 반항적인 스탠스인 윈스턴이 가장 피해야 할 사람이지만 왠지 그에게 끌려 뭔가 저 사람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주말마다 유기묘 보호소에 봉사하러 가실 것 같고 내 걸로 길에서 떨어진 라부 볼펜을 보면서 이건 분명 20살 코미티 미녀가 나를 위해 편지를 쓰던 중 잃어버린 거일 대수 하고 손주 이름까지 짓고 있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나한테 감사 편지 써주실 것 같고, 하지만 괜히 이걸 입 밖으로 꺼냈다간 신기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쳐다만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2분 증오의 시간, 텔레스크린에서는 골드스타인이라는 배신자 얼굴이 나오고 안녕하세요. 저 새끼 수 나쁜 새끼예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배신자! 죽어! 이미 죽었으면 얘 도전생에서 한 번 더 죽어! 기억 안 할게! 그냥 죽어! 만약 골드스타인이 살아있었다면 인사소속 합의금으로 강남 건물 3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말을 퍼붓습니다. 그 다음 유라시아의 전쟁 현장을 중계하고 유라시아군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거는. 마지막엔 빅브라더 사진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를 처단하고 전쟁에서 이길 사람은 누구? 자신을 지칭하며 충성심 부부 이벤트를 합니다. 빅브라더 오빠! 강동원 닮았어요!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리고 그 순간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의 미심쩍은 표정을 보게 됩니다. 역시 나와 같은 뜻이구나. 회상을 끝내고 그는 다시 일기를 씁니다. 빅브라더를 터도하라. 삭제. 이렇게 반페이지를 채워요. 얘도 미친놈이야. 옆집 이웃 파스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30이 되었지만 윈스턴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죠. 아, 동무, 저희 집 싱크대 좀 봐주실래요? 배수관이 막힌 것 같은데 톰이 지금 없어서요. 건물이 심하게 낡아서 자주 있는 일이기에 그는 승낙하고 도와주러 갑니다.
집에 들어서 윈스턴은 군악에 맞춰 노래 부르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골든스타인 죽어! 윈스턴은 꼬라지를 보자마자 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스패너 있습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아, 어쩌면 애들이 그걸 왜... 서고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수리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쏘들아! 너는 서성범이다! 야, 이 빼갱이 새끼야! 쏠 수 있어? 부인 노아 원인을 찾아버렸어. 교수형 보러 가면 안 돼? 교수형 보고 싶어요. 윈스턴은 다짐합니다. 이 집에 다시는 오지 않으리. 여긴 5년 박사님이 와도 오야지 엔딩이야. 자식한테 칼 맞는다는 뜻. 그리고 도망치듯 나가는 윈스턴에게 새총으로 막타를 먹입니다. 죽어! 골든스타인 죽어! 윈스턴은 조만간 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사상경찰에 넘길 거라 확신합니다. 집에 돌아온 윈스턴은 다시 슈퍼 겁쟁이 쉼터에 앉아 펜을 잡고 오브라이언을 생각합니다. 찐사랑이야 이 정도면. 오래가셈. 7년 전 꿈속에서 윈스턴은 어둠 속에서 걷고 있었고 그때 한쪽에서 오브라이언이 다가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네. 그때였어요. 그럴 남자를 보기 시작한 게. 그때 델레스크륜이 그의 망상에 태클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인도 남부에서 우리 군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 빅브라더는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콜릿 배급량을 30g에서 20g으로 줄이겠습니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러고 잠시 뒤 런던 외곽에서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개새끼가 내 초콜릿 값을 저기다 쓰고 있네? 윈스턴은 마음을 다잡고 일길다했습니다. 초콜릿 좋아하나봐. 과거에게, 미래에게, 사상이 자유로운 시대에게, 빅브라더의 시대로부터, 이중사고의 시대로부터 환불을. 사상죄의 죽음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상죄가 곧 죽음이다. 윈스턴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라진 것은 그가 10살 때쯤이었습니다. 윈스턴은 희미한 기억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여동생과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마! 오징어 덮밥! 꿈이었나? 어마어마한 페류나 새끼가 된 느낌이었어. 아침 점호 상분자입니다. 아침 점호 상분자입니다. 깨지 말걸. 점호에서 하는 건 인원 파악하고 체조하고 뭐 군대랑 비슷합니다. 단 웃으면서 체조해야 함. 하하 즐겁다. 윈스턴은 여기에 웃으면서 속으로 당을 욕합니다. 당은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아니아는 4년 전 유라시아와 동맹 관계였다. 당은 유라시아와 항상 전쟁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동아시아를 혈맹이라고 한다. 근데 4년 전에는 동아시아와 전쟁 중이었다. 죽어. 그때 텔레스크린에서 체조 지도를 하던 아줌마가 소리칩니다. 어이 6079번 올빼미! 죽어. 올빼미! 아! 이거 하기 싫어? 아닙니다! 뭐지? 나만 하기 싫은 거야? 헤헤, 제가 내일 모레 만이랐어요. 나도 39에 애가 넷이야. 넷을 낳았어. 여자였어? 안 되면 되게 한다. 알겠다. 그는 이제 이쁜 여자만 싫어하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